다음 주는 어떤 종목과 섹터가 반짝거릴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통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이재용 중국 세일즈에 나선 시진핑과 만난다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중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과 광로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CEO 90명을 초대했습니다. 이곳에는 BMW,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각국의 CEO가 참석했는데요. 이 회장은 앞서 22일에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둘러봤고 또 24일에는 광동성 선전에 위치한 비아디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다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TV 부분에서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에서는 주요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중국과의 기술 협력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번 달에 6만 전자를 되찾은 삼성전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을지 테이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로 올라와 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가량 밀려났는데요. 4월에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포인트가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또 공매도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미국의 자산에 대한 선호까지도 이 삼성전자에 좀 호재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재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지금 관세 이전에 물건을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데이터 센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미리 선 주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덕분에 상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미국에서 이제 약간은 선 주문해서 땡겨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음 주에 디램 메모리 가격의 방향성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롱숏 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종목을 살 때 일부의 종목을 공매도를 치고 또 그리고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을 또 공매도를 들어갈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는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도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증시와 우리나라를 페어해가지고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겠으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무작정 끌어올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3월 달에 살짝 올라온 부분을 공매도 덕분이라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SK하이닉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50%씩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야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스닥이 반등하는 그리고는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올라가줘야 하이닉스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 vs 금감원, 더 거세진 상법 개정안 대립각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연일 정부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발송했는데요.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형 금감원장의 의견 충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이 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복형 금감원장은 거시경제와 금융 최고 당국자가 모이는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참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상법 개정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 달 5일인데요. 국내 증시의 안전세는 언제 올지 이에 대한 부분 테이버 전문가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증시 안정은 언제 찾아오신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유로스페이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유상증자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금감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유가 좀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게 금감원 혹은 금융위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게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주주와 이게 대주주 간에 혹은 주주와 회사 간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되고 그게 어찌 보면은 도장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M&A 같은 이런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외국계에서도 많이들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도 두산파켓과 두산로보틱스의 M&A에 대해 가지고 되게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던데 오스코텍이라는 기업 역시도 자회사를 상장하겠다라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액주주와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현재 권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회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뭔가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오는 과정과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친기업적인 정책, 친기업적인 그런 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극복이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 자체는 선진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금융은 후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사회의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 사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법 개정 분명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1년 전 2023년, 2024년이죠.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용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 입에서도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당에서도 이게 상법 개정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의제로 올라오면서 약간 시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법 개정은 분명히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당하지 않게끔 잘 경영하면 되는 것을 왜 갑자기 소송 당한다라고 우리는 경영하기 힘들어진다.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막무가내 경영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이 선진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점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이슈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